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47살 지혜입니다. 이 아파트에서 산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처음엔 반짝반짝 새 집이었는데 이제는 창틀도 녹슬고 마룻바닥도 군데군데 뒤틀렸어요. 근데 그보다 더 낡아버린 게 있어요. 바로 제 결혼 생활이요. 결혼 초반엔 뭐 이것저것 싸우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언제부터인지 남편하고는 꼭 룸메이트처럼 살게 됐어요. 말도 거의 안 하고 식사도 각자 시간 되는 대로 대충 먹고 같이 산다기보다 그냥 서로 부딪히지 않는 게 목표인 관계랄까? 그래도 전 이 나이에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하고 스스로 위로했어요. 그날도 날씨가 엄청 추웠어요. 바람이 창문 틈으로 막 스며들고 숨 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올라오는 그런 날이었죠. 밥솥에 쌀 씻어 넣고 오늘 저녁은 미역국 할까? 콩나물국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그냥 택배 왔겠거니 하고 문 열었는데 순간 얼어붙었어요. 문 앞에 서 있는 건 어린 여자였어요. 나이 한 23? 네? 정도로 보이는데 배는 이미 남산만큼 불러있고 옆은 2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 하나가 서 있었어요. 붉은 스웨터에 입가엔 밥풀 같은 게 묻어 있었는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우리 남편이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눈매, 코, 입술, 심지어 그 다리 벌리고 서 있는 버릇까지. 제가 20대 때 본 우리 남편 얼굴이 복사 붙여넣기라도 한 것처럼 거기 서 있었어요. 그 여자 껌을 질겅질겅 씹으면서 대뜸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혹시 성호 씨 부인이세요? 저는 성호 씨 여자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고요. 한마디 한마디가 머리에 꽂히는데 머릿속은 새하얘졌어요. 귀에서는 우웅 소리가 나고 손발이 얼어붙은 것처럼 감각이 없어졌어요. 제 손에는 아직 물기 묻은 쌀이 들러붙어 있는데 그 물방울이 바닥으로 툭툭 떨어지는 소리만 귀에 들리더라고요. 이게 드라마면 바로 머리채라도 잡았을 텐데 그 순간엔 화도 안 나고 슬픔도 안 밀려오고 그냥 몸이 굳어버렸어요. 그 여자에게 손을 꼭 잡고 서 있는데 그 모습이 또 얼마나 당당한지. 마치 오늘 올 것 다짐하고 온 사람처럼.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충격은 바로 다음 순간에 찾아왔어요. 그 여자 당당하게 가방에서 사진 뭉치를 꺼내더니 제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안 본다고 거부할 틈도 없이요. 손에 쥐고도 차마 못 넘기고 멍하니 서 있는데 그 여자가 보세요. 다친 거예요 하면서 한 장씩 넣어줬어요. 첫 장부터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우리 남편 그 애 아들을 번쩍 안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다음 장은 산부인과 진료실 앞에서 남편이 그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사진. 아예 저희 신혼여행 앨범보다 더 다정해 보이는 표정이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 한 방. 제주도 사진이었어요. 손 꼭 잡고 바닷가를 걷고 커플 모자 쓰고 셀카 찍고 심지어 똑같은 티셔츠까지 맞춰 입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기가 딱 남편이 회사 워크숍이라고 갔던 바로 그 주말이었어요. 제가 출발 전날 밤에 직접 감기약이랑 영양제 챙겨주면서 바람 쐬다니까 따뜻하게 입어 했던 그때요. 사진들은 죄다 가까이서 찍었는데 화질이 어찌나 좋은지 남편 얼굴 주름까지 선명하게 보일 정도였어요. 무슨 드라마 불륜 증거 모음보다 덜 리얼해서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전 외도라는 게 원래 다 몰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남들이 눈치 못 채게 조심조심. 근데 우리 남편은 아예 대놓고 살았더라고요. 그것도 어디서 살았는지 아세요? 제가 매일 장 보러 가는 시장 바로 옆 원룸이었어요. 저는 시장 골목에서 시금치랑 물을 고르고 있을 때 남편은 그 애랑 나란히 걸어서 바로 옆 고깃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남편 저녁 먹었냐고 문자까지 보냈었죠. 그 여자는 기세등등하게 말했어요. 저 진짜 지쳤어요. 남편도 아닌데 남편처럼 살고 아내도 아닌데 아내처럼 사는 거. 성호 씨가 이혼하고 저랑 다시 시작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1년 넘게 강간무소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직접 왔어요. 그 말을 하면서 애를 거실 바닥에 내려놓더니 가방에서 분유통이랑 젖병을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이 아이는 이 브랜드 분유만 먹어요.
다른 거 먹으면 변비 걸려요. 그리고 해산물 알러지 있어서 미역국 같은 건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숨이 턱 막혔어요. 아니, 이혼 서류 도장도 안 찍었는데 저는 이미 새엄마 취급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무슨 의논이나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요.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저는 솔직히 각오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대판 싸우고 소리 지르고 그동안 쌓인 감정까지 다 쏟아내는 난리가 날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현관에서 신발 벗고 고개만 푹 숙이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미안하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 애가 너무 어려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진짜 웃겼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다가 눈물이 나고 웃다가 목이 메고 나중에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저도 헷갈릴 정도였어요. 나랑 살아온 20년 세월은 뭐였지? 내가 해준 밥, 내가 챙겨준 약, 내가 다림질해준 셔츠, 그건 다 뭐였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그마저도 귀찮아졌어요. 너무 지쳐서 그냥 말도 하기 싫더라고요. 근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날 찾아왔어요. 아침에 쓰레기 버리려고 문 열었는데 그 여자, 배불뚝이 그 여자, 손에 내드리고 뒤엔 캐리어까지 끌고 서 있더라고요. 껌 씹으면서 아주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성호 오빠랑 얘기 끝났어요. 이제 여기서 좀 지낼게요. 우리 아들이 형아랑 친해져야 하잖아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형아? 우리 아들이 캐나다 유학가 있는 동안 어느새 동생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그 여자가 저보고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식이었어요. 짐 풀면서 하는 말도 가관이었어요. 괜찮아요. 민폐 안 끼칠게요. 어차피 저도 몸도 무겁고 이 집이 더 편할 것 같아서요. 아, 그리고 애가 해산물 알러지 있어서 미역국 같은 건 절대 먹이면 안 돼요. 아, 진짜. 이건 미친 거 아닌가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기는커녕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저는 이미 새엄마 자리 꿰차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집안일, 애 돌보기, 임산부 챙기기, 남편 뒷바라지까지 전담하게 됐어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밤엔 그 여자의 기저귀 갈아주면서 한숨 쉬고 아침에 거울 보면 눈 밑은 시커멓고 머리는 떡져 있고 옷엔 분유랑 죽 묻어 있고 근데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모든 걸 제가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은 밥상머리에 앉아서 TV 보면서 두 여자를 양쪽에 두고 밥 먹어요. 저는 그 옆에서 국그릇 들고 멍하니 서 있고 가끔 물 마시러 화장실 가다가 거울에 비친 제 모습 보면 스스로한테 물어봐요. 나 미친 거지? 진짜 미친 것 같아요. 근데 더 미친 건 왜 이렇게까지 살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생각했어요. 남자도 50이 넘으면 슬슬 정신 차리고 건강 챙기고 노후 준비하고 조용히 살아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다 저 혼자만의 착각이더라고요. 성호 같은 남자들은 쉰살을 제2의 전성기라고 생각해요. 목욕탕, 사우나 가서 몸 푸는 게 아니라 어린 여자 찾으러 가고 힘 없다고 핑계 대면서 각종 정력제는 죄다 사다 먹고 한약에 홍삼에 굴에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기면서 거울 앞에서 배 집어넣고 머리에 왁스 바르고 나 아직 괜찮다고 자기 암시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진짜 늙었다. 허리 아프다, 무릎 아프다, 맨날 징징대고 얼굴에 생기도 없고 좀 꾸미고 다녀. 그 말 듣는 순간 가슴이 쫙 갈라지는 줄 알았어요. 내가 왜 늙었는데? 누구 때문에 늙었는데? 결혼하고 20년 동안 내 시간, 내 청춘, 내 몸 하나 내 것처럼 쓴 적 없어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밥하고 밤에는 남편 야식 챙기고 애 학교 보내고 시댁 행사 챙기고 남편 회사 접대비까지 쥐어주면서 나는 한 번도 나라는 사람을 챙겨본 적이 없어요. 남편 사회생활 뒷바라지하고 아이 공부 챙기고 시부모님 생신 챙기다 보니 거울 속 나는 어느새 머리카락 빠지고 허리는 굽고 피부는 푸석푸석. 그렇게 내가 희생한 시간 덕분에 남편은 편하게 사람들 만나고 편하게 술 마시고 편하게 젊음 유지했겠죠. 근데 이제 와서 나보고 늙었대요. 그래서 어린 여자 만난대요.
그 어린 여자는 말도 예쁘게 하고 애교도 많고 얼굴에 물광 피부에 냄새도 달달하겠죠. 내가 흘려보낸 20년을 그 애한테 다 쏟아붓고는 나는 그냥 오래된 물컵처럼 구석에 밀어두는 거예요. 그렇게 20년 동안 쥐어짜인 나는 버려진 물컵이고 그 애는 새로 산 고급 와인잔인가요? 배신감보다 더 아픈 건 내가 늙은 게 남편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시간 때문이 아니고 남편이 내 시간까지 다 써버렸다는 거. 그게 제일 가슴 찢어지게 아프더라고요. 그녀는 단순히 제3자가 아니다. 유부남과 사귀는 버릇없는 딸이라면 나는 쉽게 놓아줄 것이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녀는 나를 소름 끼칠 정도로 잘한다. 그녀는 내가 몇 시에 시장에 가는지 알고 내가 어디에서 공심채를 사고 싶은지 알고 내가 배가 아파서 매운 것을 먹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녀는 내가 어떤 샴푸를 사용하는지 알고 우리 집 냉장고나 오른쪽 모서리에 김치병을 두는 것도 알고 심지어 내가 허리가 아프거나 피곤해서 왼쪽으로 자는 버릇도 알고 있다. 그런 것들을 제 남편은 기억도 못하는데 그녀는 막막하게 외워요. 그녀는 제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했을 뿐만 아니라 제 인생을 대신해서도 살았습니다. 제 남편의 비밀번호도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남편에게 보낸 모든 메시지만 알고 그녀는 먼저 읽고 남편이 대답하기 전에 편집을 했다. 알고 보니 저는 몇 년 동안 남편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갓 졸업한 동갑 4개 딸과 함께 제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픈 뺨은 거기 있지 않았다. 그녀가 그 소년에게 저를 뭐라고 부르는지 가르쳐줬을 때예요. 옆에 아줌마가 아니라 아빠 친구가 아니라 아줌마 도우미다. 처음 들었을 때 나는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했다. 뜻밖에도 반복되고 있다. 매일 아침 그 존칭으로 인사해주세요. 그녀는 부엌 한가운데에 서 있다. 부엌은 내가 직접 타일, 냄비 하나하나를 골라서 태연하게 엉덩이를 짚었다. 아줌마, 아기에게 밥을 해주면 MSG를 버리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암을 무서워해요. 저는 제 귀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남편을 위해 20년 넘게 밥을 해온 라는 MSG를 넣은 적이 없다. 그런데 지금 부엌에서 남편의 애인에게 새로 일하러 온 옷신을 꼬집는 것처럼 손가락으로 5개를 가르쳤다. 나는 이를 악물고 턱이 부러질 뻔했다. 단지 끓고 있는 국솥을 그녀에게 던지거나 차가운 밥그릇을 얼굴에 퍼붓고 싶을 뿐이다. 하지만 제 손은 계속 오므리고 떨리고 풀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한다면 저는 내일 무뚝뚝한 노처녀가 불쌍하게 임신부를 폭행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녀는 울면서 이웃에게 고통을 전할 것이고 제 남편은 제 눈앞에서 어깨를 감싸고 그녀를 위로할 것입니다. 정식 아내인 저는 제 집에서 말썽꾸러기가 되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그날 밤 나는 남편이 그녀를 위해 물을 따라주는 소리를 들었고 그의 목소리는 신혼처럼 다정했다. 목말라요. 따뜻한 우유 타줄게. 나는 방에 누워 모든 단어, 모든 음을 들었는데 내 몸의 모든 힘줄이 끊어질 것 같았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그를 돌보던 아내가 아플 때 알약을 하나씩 그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후 해장생강즙을 끓인 적이 있다. 언제부터 나는 혼자 잤고 그는 한밤중에 일어나서 우리 집에서 다른 여자에게 우유를 타줬을까? 그녀는 심지어 제 화장대 바로 위에 임산부용품을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트러블 크림, 종합 비타민, 립밤. 제가 감히 사주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사유지로 여겼던 방에 틀어박혀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제가 누구일까요? 아내? 도우미? 아니면 은밀한 정사에 부득이한 증인이 합법화되었는가? 나는 이혼이 해방이라고 생각했다. 종이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으며 끝이에요. 나는 자유를 되찾았고 성우의 아내라는 칭호를 벗었다. 하지만 이제 그 문턱에 섰을 때 저는 이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빠져나갈 수 있느냐는 거야. 나는 이 집을 나섰지만 탈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제 인생을 이 남자에게 묶어두었기 때문입니다. 갔어. 나한테 남은 게 뭐야? 떠났는데 누군가 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놀라지 않고
그가 입었던 것과 같은 옷을 입은 누군가를 볼 때마다 움찔하지 않는 것이 확실합니까? 아니면 나는 남편이 있는 감옥에서 남편 없는 감옥으로 절대 답이 없는 질문과 가슴에 자신을 가두었다. 제 남편은 지금 이중인격자예요. 아침에는 고개를 살짝 숙여 사과했습니다. 나 늙었어. 후회해. 너 긴장하지 마. 밤에 제가 잠든 줄 알고 몰래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녀가 바로 옆방에 누워있을 때요. 15년 동안 허리를 굽혀 빚을 갚아온 집.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두 사람이 신혼부부처럼 제 바로 옆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제가 중간의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밥도 먹고 청소도 하고 병풍도 만들고 사람들이 이혼을 하지 않도록 말했죠. 나는 내 집 한가운데에 살고 있는데 발걸음마다 하숙객처럼 느껴진다. 내가 직접 선택한 소파는 이제 그녀가 다리를 놓아 비밀리에 TV를 보는 곳이다. 내가 개인 영지로 보던 부엌은 이제 공동 부엌이 되었다. 나는 그녀의 입맛에 따라 요리했다. 내가 새로 세탁한 겨울 소미불도, 내가 좋아하는 린스 냄새도, 이제 그녀의 태아의 냄새도 은은하다. 집의 구석마다 제3자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 나는 어디를 가든 상처를 밟는다. 그래서 이혼하든 말든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다. 제가 아는 것은 진짜 감옥은 결혼이나 이혼 서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은 피비린내 나는 고통에도 견딜 수 없는 사람을 계속 껴안으려고 한다. 이 일을 통해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남자는 기댈 곳이 아니다. 남자들은 입이 평생 나는 너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등 뒤에는 나는 몇 가지 다른 세대가 더 있다고 말한다. 남자들은 아침에 모든 것을 약속하고 오후에 아내를 데리러 가서 임신검사를 받고 저녁에 집에 와서도 아내가 요리한 밥을 먹는다. 내 남편 같은 남자는 내 바로 앞에 앉아 여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고 방금 퍼낸 국그릇을 들고 있다.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돈과 건강이다. 돈이 있으면 누구의 안색도 볼 필요가 없다. 건강이 좋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 남편을 잃은 여자는 죽지 않았지만 돈을 잃은 여자는 끝이다. 지금 나의 가장 큰 굴욕은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 한가운데 서서 두 명의 배신자가 부부와 나처럼 노골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 돈이 없고 태로가 없기 때문에 참아야 하고 남편의 전 여자친구를 위해 설거지를 해야 한다. 나도 여성이 나이가 들수록 탈출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집을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인 희생 심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녀는 내 남편의 애인이 나 아무것도 희생할 필요가 없지만 이제 남편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나는 청춘을 모두 희생했고 결국 무엇을 얻었습니까? 쓰레기통 바로 옆에 서 있는 자리. 남편이 손에 맞으면 버린다. 결혼은 사실 껍데기입니다. 어렸을 때 나는 이 껍질만 있으면 가족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틀렸습니다. 껍질이 아무리 온전해도 속을 썩으면 곧 드러납니다. 그녀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제가 거실에 앉아 있을 때 호박 향수를 달고 부엌을 침대를 점령하고 남편과 함께 담요를 덮었습니다. 외부인이 보면 4인 가족이 남편, 아내, 여자친구, 의붓자식 호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장 큰 교훈은 비록 남편일지라도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절대 남자들에게 넘기지 말라는 것이다. 나는 한때 남편에서 여자가 더 낫다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내 이름으로 된 통장과 집이 작지만 나 외에는 아무도 들어올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평생 널 돌볼 거야 라는 것을 믿지 마. 남자들은 아내보다 몇 살 더 많은 아이를 만날 때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누구를 돌보고 걱정할까? 호흡까지 스스로 숨을 쉬어야 하는데 왜 살을 빼는 사람에게 생명을 맡기는가? 이제 저는 제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식 투자를 공부했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고 숫자와 함께 단어를 영원히 읽었고 모든 것을 다 읽었지만 여전히 공부했다. 매일 조금씩 사고 손실이나 이자를 부담합니다. 돈이 내 손에 있는 한 말이죠. 집 근처 문화센터에서 중년 여성을 위한 K-팝 댄스 강좌도 신청했다. 처음에 반 아이들은 아줌마도 딜댄스 춤을 추니? 라며 낄낄거렸다. 나는 설명하는데 슬프지 않고 머리를 높게 묶고 운동화를 신고 춤을 췄다. 땀에 흠뻑 젖도록 춤추고 심장 박동을 울리고 내 몸에 그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기쁨을 알고 있다고 알렸다. 나는 더 이상 남편이 변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지 않는다. 남자는 차를 바꾸고 전화를 바꾸고 입맛을 바꿀 수 있지만 좋아야 오래된 지루한 본성은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신경도 안 써요.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내가 괜찮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날 여전히 기대할 것, 웃을 것,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행복하세요? 라고 물었다. 나는 웃었고 생각할 필요도 없이 바로 대답했다. 내 행복, 나는 스스로 만들었다. 나는 아무에게도 발령을 청하지 않았다. 그 말은 저는 책에서 읽지도 않고 누구의 가르침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20년의 청춘, 베개에 젖은 눈물, 혼자 쓴 밥으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교훈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오래된 아내가 아닙니다. 나는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스스로를 돌보고 필요하다면 스스로 즐기는 새로운 여성이 되었다. 남편은 언제든지 나를 잃을 수 있지만 나는 반드시 다시는 나를 잃지 말아야 한다. 매일 아침 나는 어제부터 남아있는 억울함을 씻은 것처럼 얇은 레몬 조각 몇 개가 담긴 따뜻한 물을 타서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몸 디톡스라고 하는데 저는 마음까지 디톡스라고 해요. 저녁이 되자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1시간 동안 공원을 걸었다. 살을 빼거나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나만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가면서 중년 여성을 위한 심리 팟캐스트를 듣는다. 제 얘기처럼 들리는 말이 있고 콧대가 메어서길 한복판에 멈춰서 있는 말이 있어요. 나는 더 이상 남편의 일정에 맞추기 위해 아침을 거르지 않고 더 이상 늦게까지 문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가 언제 돌아오든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저는 제 자신을 제 인생의 중심에 두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공식적으로 내가 20년 동안 짊어졌던 역할인 현숙한 아내의 역할을 포기했다. 신혼부부부터 흰머리 첫날까지. 그 역할, 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 저는 안 해요. 이제부터 나는 나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 뿐이다. 좋으면 웃고, 슬프면 울고, 피곤하면 쉬고, 예전처럼 가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이를 악물지 않는다. 우리 한국 여성들은 누구나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남편과 아이들은 자신을 버릴 수 있지만 자신을 버리면 아무도 구할 수 없다. 저는 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계속 참고 이를 악물고 2명의 배신자와 함께 살 것인가? 아니면 좋은 날에 식탁을 뒤집어 남편과 아내 모두를 집에서 바로 쫓아낼 것인가? 내 이름으로 된 집, 내 땀으로 할부금을 지불할 것인가? 제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평화롭게 살까? 아니면 50대 여성답게 반란을 한번 선택해야 할까? 알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저는 중년 여성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과 공평하게 한번 살고 싶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